자, 우리 3단계 624번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교롭게도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네. 어서 와요. 웬일로 얘가 안 오노? 얘는 안 오는 거 아닌데. 짜자자자자. 자, 지난 시간에 등차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공식과 원리들을 배웠죠. 오늘은 약간 응용 문제, 고3 모의고사 문제들 조금 풀고 이따가 시그마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까지 수업을 하면 이 대수는 거의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미적분원을 내신 고쟁이 사오셔야 돼요. 알겠죠? 뭐 이러려고. 자, 문제 봅니다. 2차 함수가 있죠.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는데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x축의 수직으로 선을 그었죠. 그때 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문제를 보면 간격이 일정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를 L1, 그 다음 L2, 그래서 10개를 갖고 그거 다 더해봐라. 근데 이제 조건이 두 번째 항과 9번째 항은 주셨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10개까지 합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단, 우리가 다루는 1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근데 수열에서 정의역은 바로 자연수입니다. 알겠지? 잠깐만요. 갑자기 노란색이 없나? 와우. 이제
그래서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은 자연수. 그런 1차 함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솔루션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길이는 함수값의 차죠. 맞나요? 어떤 임의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의 차, 위에서 아래를 뺏는 함수값 차입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x제곱을 빼면 ax 플러스 b가 나오죠. 됐지? 그리고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간격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결국 자연수들을 대입한 값, 문제를 보면 그래프에서 자연수 맞죠? 그래서 얘가 일차함수니까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10개 합이 등차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9번째 항과 2번째 항의 합을 줬네. 그지? L1, L2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단단단단단 더하다가 L9도 있고 L10도 있겠지. 근데 등차수열의 합의 기본 원리는 양쪽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과 이렇게 두 개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합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4 더하기 26이 바로 초항과 마지막 항의 합과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곱해줘야 되죠? 항의 개수의 반이죠. 2분의 n. 그래서 10개니까 5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0이 되겠죠. 답입니다. 그지? 알고 나면 간단한 거. 등차수열은 일차함수구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답이에요. 끝이에요. 3단계 좀 허무한 3단계. 근데 뭐 출제가 좀 되는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62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26번입니다. 공차가 2인 어떤 등차수열이 있는데 SK,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이 있고 SK 플러스 2, 첫째 항부터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 여기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값을 가지고 A, 2K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약간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거든. 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단지 공차가 2라는 것만 알고 초항도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SK를 한번 써봅니다.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갈로 열고 초항의 2배에 이 항의 개수에 1을 뺀 것에 공차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약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K 곱하기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네. 되겠니? 자, 문자가 두 개 있다 그지? 아, 그럼 저기에서도 있겠네. 그러면 식을 연립하면 뭔가 답이 나오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SK 플러스 2가 되겠죠. 다른 건 다 똑같고 항의 개수만 다릅니다. 2분의 K 플러스 2에다가 초항의 2배,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겠죠. 하나 빼니까. 그리고 공차 2.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입니다. 똑같이 약분할게요. 그러면 K 플러스 2에 A 플러스 K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들 둘을 연립하시면 A랑 K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들 둘을 연립해서 A랑 K를 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지? 우리 수학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산상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점이 증명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뭐라? 어떻게 하지? 자, 우리 기본은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예. 그지?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단순히 더하고 빼가지고 한 문자를 소거하기가 힘들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요거 봅니다. 여러분 빨리. 아, 얘를 보니 거기 앉아도 되고 아니 여기 앉아도 되고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야, 이거 마음대로 앉으세요. 잘 보입니다. 그지? 그래서 밑줄 친 거 볼래? 밑줄 친 거를 보면 요 녀석에다가 2를 더한 게 얘잖아. 그지? 얘가 단순히 2를 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부분을 이렇게 앞부분을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K분의 마이너스 16이고
A 플러스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얘랑 같구나. 연립하죠. 그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K분의 마이너스 16에다가 2를 더한 게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0이죠. 물론 식은 더럽지. 근데 뭐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2를 약분할게요. 2를 약분하면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겠죠. 여기다가 모든 항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다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에 K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에 K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K는 구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할게요. K제곱에 마이너스 6K 넘어가면 는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16 이렇게 정리됩니다. 알겠지? 정리하면 그러면 K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K는 당연히 양수겠죠. 여기 개수인데요. 됐지? 그래서 4를 이제 아무 때나 대입하면 A는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여기 대입합니다. 그럼 4 곱하기 4를 더해보니까 A 플러스 3에 얘가 마이너스 16이 될 거지. 마이너스 하니까 A는 마이너스 7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상 약간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다. 초항 나왔다. 공차도 있다. 항의 개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A2K는 A8을 말하겠지. 그래서 초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 14 더하면 답이 7입니다. 됐지? 자, 고3 모의고사에 나오는 등차 등비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뭔지 알겠지? 627번 해보세요. 이거 비슷한 문제인데 계산 문제야. 빨리빨리 한번 써봐봐. 얘 왜 안 오니? 문자 한번 보내고. 뭘로 갔나? 자,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등차 수열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천천히 써볼까? 왜냐면 이 상태에서 뭐 바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니? 뭐 어떻게 안 오고, 그지? 이거 보자마자 뭐를 알 수가 없죠.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약간 팁. 얘들아, 요런 거 보면
지금 등차잖아. 그러면 얘랑 얘의 중앙이 있죠. 맞습니까? 그거의 2배죠. 그럼 얘의 합은 2 곱하기 a의 k-2 이렇게 해서 ak-2는 마이너스 10이죠. 뭐 그 정도 팁, 약간의 팁입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항이 40이니까 적어볼까?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짜 3개를 더한 게 42다. 그 다음 ak-2는 얘들아 k는 문자가 그 변수가 아니라 어떤 숫자입니다. 지금 이해가세요? k라는 것은 변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초항에다가 k-3에 d를 더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지막 sk는 2분의 항의 개수 갈로 열고 초항의 2배의 k-1의 d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 게 k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자를 볼래요? 식을 보면 3개죠, 3개. 식도 문자도 3개입니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날릴 거 날리자. k제곱 하나 날리고. 잘 보면 식이 3개인데 한 문자를 소거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치? 그래서 얘들 둘에서 A를 소거하겠습니다. 쌤은. 그 다음에 요렇게 2개에서도 A를 소거해보자. 그렇게 돼갑니다. A 소거 하면 A가 없는 식 2개 나오겠죠? 그걸 연결하면 어떻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2개 뺀데, 얘들아, 여기다 요거 빼면 A는 소거되고, k-6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54 이렇게 하나 정리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a를 속여야 되는데 이거 2배에다 빼야 되죠. 보입니까? 지금 요 녀석은 2a고 2는 이쪽으로 곱 뺐다 치고 그지? 그러면 여기 2배에다가 얘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줄까? 2a 플러스 2k-6d는 마이너스 24 2배 있거든. 여기다가 2a 더하기 k-1d는 2k다. 요 녀석을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계산 되겠지? 그러면 빼준 개가 k-5의 d 요 값이 마이너스 2k-24가 되겠죠. 네. 잠시만, 뭐가 살짝 찝찝한데? 애매해. A4 아니라 A3. 네. 문제 A4로 적었다. 이거 쓰는 게 맨날 틀려. 왜 이래? 죄송합니다. 어쩐지 찝찝하더라. 조금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A3이었네요. 요것만 주면 되겠다, 그지? 자, 문제 잘못 썼다. A 플러스 2D네요. 2D가 42다. 그래서 A를 소거해서 여기 적어주시면 K-5D는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원래라 얘들 둘이 똑같네. 그치? 얘들아 왼쪽이 똑같잖아. 좌변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변이 같으면 되겠죠. 얘랑 같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k 풀 마이너스 24 요 값이 마이너스 54랑 같다. 그래서 2k 값은 30이다. 그래서 k는 15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뭐 K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죠, 뭐. 그지? K 나왔으면 끝났는데 답이 K네요. 이거 구하래요. 네. 다른 건 구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됐나요? 자, 정리해봐래. 어차피 등차등비 수열에서 문제 우리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수능을 보면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덜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읽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중간 과정을 더럽게 만들어서 너가 이걸 끝까지 잘 치고 들어갈 수 있니? 라고 말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631번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요즘 고3 모의고사에도 출연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3월 24일 날 좀 멀었나요? 2달 뒤에 모의고사 있죠?
이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모인데, 요거는 이제 1학년 전범입니다. 이제 고1 전범이죠. 고1 전범이. 그래서 뭐 열심히 잘 한번 쳐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성과가 있으면 좋지 않나? 그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걸 다시 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컨디션 관리해서 한번 잘 쳐보자. 그지? 어차피 평소 공부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네, 왜 늦게 오셨어요? 웬일로? 예, 맨날 제일 쪼거든 내가. 자, 631번은 별표입니다. 문제 할게요. 쌤 맨날 얘기하잖아. 모의고사가 이제는 좀 중요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중간과정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지 정도의 체킹밖에 안 됐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난이도가 이렇게 쭉 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들아 이제 수학은 뭐가 들어가노? 3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의고사에는 대수랑 미적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결국 실전 수능과 같은 단원들이 들어간다고 이제. 이해가니? 그리고 언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여러분은 공통이니까 어쨌든 고2 때부터는 고3 수능과 동일한 내용들이 출연한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가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영어는 뭐 정시에는 안 들어가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점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00점 만점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적어도 270점 이상은 나와 주면 명문대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알겠니? 270점. 그러니까 요 270점 맞으려면 거진 전과목 1등급 나와야 된디. 270점 만들려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과목이 1을 찍으셔야 돼요. 진짜야. 그래야 고3 가서도 1 가능성이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2등급, 3등급 나오면 고3 가서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 그지? 재수생들 많잖아. 그지? 여러분 때 조심해야 되지. 약간 불안감 심어줘서 미안한데 팩트니까요. 여러분 고3이 됐을 때 재수생들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때는 수학을 뭘 치지? 확통 치잖아. 그지? 미적분 2까지 한 재수생들한테 확통은 껌입니다. 그죠? 확통은 아주 만만한 과목이거든. 그래서 미적분 2에서 지금 애들 맨날 허우적댄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의 과목 중에 미적분 2 지금 수능에 들어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애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그지? 공통 과목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힘들어서 덜덜덜덜거리고 있단 말이야. 맨날 재수생들도 진짜 어렵거든 이거. 근데 딱 끝나고 여러분 때부터는 미적분도가 사라지잖아. 이 공통 과목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돼? 문이과 공통입니다. 얘들아 확통이 문이과 공통이라고. 이해가? 여러분 선배 때는 확통 선택한 문과와 미적분 선택한 이과가 나뉘었죠. 이제 물론 조정 점수가 약간 들어가서 체킹을 하지만 어쨌든 두 개 나눠서 성적표에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공통입니다. 문이과. 그러면 발이 수학 좀 하는 이과 애들한테는 완전 땡큐죠. 요거는 찬스인 거야. 그지? 수학 좀 하는 이과 애들, 뭐 예를 들어 고려대, 공대 다니다가 의대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재수생들한테는 굉장히 찬스입니다. 이거는. 그지? 심지어 사회랑 과학도 원래는 선택이었는데 공통 들어가잖아. 이해가? 그러면 이거는 완전 땡큐지, 걔들한테는. 야, 이제 완전 만만한데? 거진 뭐 검정고시 수준인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물론 하나의 주저할 점은 요거죠. 이과 애들이 갑자기 사회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약간 주저할 만한 거야. 이해가니? 원래는 뭐 물리화학을 하던 이과 애들이잖아. 물리화학을 하던 이과 애들이 갑자기 사회를 해야 되는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의 하나의 단점만 극복하면 나머지는 아주 유리하잖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재수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는. 고3 때는. 알겠지? 그래서 혹시 알고 있니? 수학 1등급 있죠? 수학 1등급 만든 애들 중에 70%가 재수생입니다. 그지? 재학생들은 30%밖에 안 돼. 나머지 70%는 재수생이에요. 뭔 말인지 얘가? 그지?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모의고사 등급 나누다가 고3 6월 되면
이제 재수생이 턱 들어와서 1등급 다 가지고 갑니다. 이해갑니까? 그지? 그 상황까지 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지금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재수생들하고 싸움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갑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제 신경 쓸 때가 됐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한 270 나와야 돼. 한 270 나오면, 뭐, 고3 돼서는 당연히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학생도 있겠고, 그지? 근데 암만 못해도 고2 때 270이 나오면, 한만 못해도 고3 때 한 260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260점이면 성균관대 공대를 그대로 들어가는, 연세대 공대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점수죠. 약간 욕심부리면 약대도 됩니다. 260이면. 이제 대구에 있는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대구. 그지? 얘들아, 260점 맞으면 갈 데 되게 많아. 서울대 욕심만 부리면 갈 데 진짜 많은 점수가 260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내신은 진짜 좋은 애들 말고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 1.0 말고는 내신 등급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알고 있니? 얘들아, 그 수시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이 동네 살고 있잖아.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이런 동네에 있으면 교과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맞잖아. 내신 등급 얘들아 저기 있잖아. 저 성주 이런 데 들어봤니? 성주, 상주 뭐 이런 데. 시골에 말이야. 그치, 시골. 시골에, 나 저번에 우리 아는 형이 그 고3 담임이었는데, 시골에 전교생 30명이래. 고3. 그지? 거기에 전교 1등 하는 애. 걔, 시골에 전교생 30명이잖아? 이 중에 공부를 하는 애가 한두 명밖에 없어. 나머지 공부 안 해. 그지? 시골에, 죄송합니다.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래. 그래서, 여기서 한두 명밖에 공부를 안 해. 그럼 얘들 중에 이 전교 1등은 계속 1.0이야. 계속 1.0. 그런 애들이 어디네? 교과 낸다니까? 얘들한테 이길 수 있니? 이기려면 1.0 맞아줘야 됩니다. 맞잖아. 그래야 동급 아니야. 교과는 그거 보는 건데. 학교 안 보잖아. 이해갑니까? 못 이긴다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종합인데, 종합도 불안하죠. 종합이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진짜 좋은 학생들을 위한 어떤 특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시는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안 불안합니다, 별로. 안 불안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서 안 불안한 사람 많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수능을 위한 미리미리 대비. 봐봐, 재수생들 지금 여러분 경쟁자들 고3일 거 아니야. 그지? 고3 애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르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걔들을 이기려면 여러분들도 고3에 준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해래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한번 목숨 걸고 해봐. 노력하면 됩니다. 자, 631번입니다. 문제 갈게요.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네요. 이건 뭔 소리고? 첫째 항에서 둘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 그걸 절대값 시킨대. 알겠니? 상상하자. 얘들아, 등차 수열이거든? 이렇게 막 더한대. 막 더해서 갑자기 절대값을 퍽 시킨대. 이해갑니까? 근데 그런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16번째 항보다 17번째 항이 더 크고, 그지? 16번째 항을까지 합보다 17번째 항이 더 크고, 그 다음 17번째 항보다는 18번째 항이 더 작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갑지 뭐. 알겠지? 그래서 근데 n번째 항보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더 작아지는, 요렇게 될 때가 있단다. 그렇게 되는 n, 번호죠, 번호. 번호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읽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잘 봐. 얘들아, 제일 먼저 캐치해야 될 거 생각합니다. 첫째 항이 50인데 그럼 공차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음수셔야 됩니다. 왜?
공차가 양수면 계속 양수잖아. 그걸 더하면 계속 커지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차는 반드시 음수여야 되겠죠. 요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차가 음수라면 지금 첫째 항이 50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은 공차는 모르니까 먼저 모르지. 하여튼 플러스를 하자. 그러다가 16번째 항보다 17번째 항까지 합이 더 크다 그랬죠. 아, 그러면 16번째 항도 양수고 17번째 항도 양수다가 18번째 항이 갑자기 작아지죠. 왜? 18번째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공식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 요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됐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바로 요 경계를 보는 겁니다. 요 경계. 얘들아, 공차가 뭐라 그랬죠? 정수라 그랬죠. 이 정수라는 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 많잖아. 그래서 17번째 항이 얼마가 되고 양수고 18번째 항이 음수라는 걸 부등식으로 쌤이 쓸게요. 이거 왜 이렇게 글자 안 되는 거예요? 18번째. 이렇게. 그래서 첫째 항이 50이었죠? 여기다가 공차를 16개 더하면 17번째 항이죠. 얘는 양수고, 그 다음 18번째 항은 공차를 17번 더한 게 공차인데, 아니, 18번째 항인데, 얘가 음수입니다. 됐나요? 요 기억해래. 자, 요런 경계를 부등식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 둘을 정리할게. 얘들아,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암산 좀 할게요. 마이너스 16분의 50보다는 D가 크고, 작기를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가 얼마쯤 되냐면, 마이너스 3점 얼마죠?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점 얼마입니다. 되나요? 요거 3배 하면 요거 넘어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됐죠? 공차가 정수기 때문에 공차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잘 나온대.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그지? 경계 잡아서 부등식으로 해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방정식처럼 들어가는 부정부등식이죠.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공차 나왔으면 이제 많은 거 나오는 거죠. 공차 나왔으면 아주 많은 것이 나왔다는 거.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지? 이건 뭐야? tn보다 tn 플러스 1이 더 작은 최대 n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린 요 tn 안에, 얘들아 봐래,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한번 구해볼까?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돈돈돈 해서 an까지 더한 거, 요걸 수식으로 적어보면 합이잖아. 등차수열에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초항은 여기 있네요. 이제 100이겠죠. 그 다음 더하기 n-1의 공차, 오차, 요거 요렇게 썼단 말이죠. 자, 잘 보면 얘들아, 얘가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자,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겠죠. 근데 그 녀석을 뭐 했다? 접어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요렇게 접어 올린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바로 tn의 함수 형태입니다.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뭐야? n번째 항보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더 작다 그랬죠? 여기 어딘가 생각해. 여기 어딘가 n이 있는 거야. 되겠지? 근데 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요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뒤에부터는 항상 그 다음 항의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제가 이해 가요? 올라가니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n보다 n 플러스 항이 더 작게 되는 요 최대 n,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알겠죠? 자, 그러려면 얘들아, 이 2차 함수에 뭘 찾으면 되겠어? 근 찾으셔야 됩니다. 근. 오케이? 그래서 요게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잖아. 요 점이 얼마쯤 되는지를 찾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이쪽으로 더 가면 카메라에 안 보여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n.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더라? 103. 2분의 103.
n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n이 0도 되고 이거 제곱이다. 3분의 103 요까지 나오거든. 되나요? 네, 되나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되냐면 34. 얼마 한 1 정도 34.3 정도 돼. 그래서 그 여기가 34.3인 거야. 액자.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n은 얼마가 된다? 아, 이게 어렵대. 얘들아 봐. 쌤, 그러면 34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몰라. 왜냐면 34에서 함수값이 클지 35에서 클지 확인해야지. 왜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데 이거는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칭하진 않잖아. 다시 내 말 이해가? 얘들아 여기가 34.3이야. 그러면 34에서 함수값이 35에서 함수값보다 확실히 커?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좀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한대. 얘들아 tn 있죠? tn이 뭐고? 절대값에 어디 갔노?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고 3n 제곱에 마이너스 103n이거든. 되겠죠? 그래서 n 하나 묶어낼까? n 하나 묶어내면 2분의 n 갈로 안에 3n-103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 어이,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34와 35를 넣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에 34를 넣으면 17 곱하기 24 3, 4, 12, 3, 3은 9, 100이니까 17이죠, 17. 17이 나오고, n에 35를 넣으면 2분의 35 곱하기 35, 105 곱하기 2, 37이 됩니다. 3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34의 함수값보다 35의 함수값이 계산해봤더만 더 큰 거야. 예?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34가 되면 안 되죠? 34보다 35가 더 크니까 이거 안 맞아하잖아. 그럼 우리의 답은 누구야? 바로 이전에 있는 33이 최대 n이 됩니다. 오, 문제 까다롭죠? 그래서 n이 33이 될 때가 바로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알겠지? 시험에 나오기 딱 좋아, 이거. 킬러로 나오기 딱 좋아.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면서 할 게 많잖아, 그지? 이런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 마지막 작업 체크해야 돼, 체크. 자, 633번 해보세요. 633. 요거 좀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 해봐.
그 계산을 잘못 해놨나? 잠깐만. 지우자.
자,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자이스토리에도 있고 약간 유명한 문제인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지금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접은 거죠. 그죠? 이렇게 접었죠. 우리 종이접기 해봤잖아. 그지? 종이접기 해서 딱 펼치면 선이 나와 있지, 그지? 그 선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요 그림에 요거 이렇게 대각선들, 요 대각선들 4개를 더한 값. 그게 바로 L1이라 그랬죠. L1.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접겠죠.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접은 녀석을 가로로 접으면, 자, 보입니까? 가로로 접으면, 이렇게 중점들을 연결한, 그 문제 있죠, 그죠? 요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선들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두 번째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의 길이 합을 말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L2잖아. 지금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자, 잘 보면 이 길이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싹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면, 첫 번째 길이 요거 있죠, 요거. 요 녀석을 한번 볼래? 얘는,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 루트 2가 4개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L1의 길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루트 2가 4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되겠죠? 그 다음에 L2의 길이는, 얘들아, 지금 그어 있는 모든 거니까, 루트 2 4개 하고, 뭘 더했죠? 지금 보라색을 더한 거죠. 이해갑니까? 근데, 그 녀석을 이제, 여기만 좀 봐볼래? 얘들아, 요렇게 살짝, 이렇게 4등분을 해. 4등분을 해서, 자,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1이죠? 요것도 1이잖아, 그지? 됐니? 그러면 2가 4개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라는 값이 4개가 되는, 2가 4개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 잘 봐. 얘들아, 그 다음에는 누구를 접노? 거기 잘 보면, 요렇게 생긴 그 그림이 있잖아, 그지? 어디 있노? 세 번째 그림에, 요 녀석이 있겠죠? 이 녀석에 중점을 잡아서, 대구 요거 시험 나온대, 이거.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긋겠죠? 됐니? 그러면 이 선을, 어디에? 요 중점에 이렇게 연결한 이렇게 그림이 될 수밖에 없죠. 한번 그거 볼래? 그 다음에 여기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니? 잠깐만, 이 대각선을 펼치고 펼치잖아. 펼치고 펼치면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쪽에. 되겠죠? 잠깐만, 이거 생각해. 이렇게 생긴 네모. 지금 이 부분이 세 번째 그림이잖아. 그죠? 그 녀석에 여기를 접잖아. 여기도 접죠. 그래서 이거를 툭툭툭툭 펼치면 이 선들이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여기 이렇게 대각선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출현하고. 한번 그려볼래? 이것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놓는 것과 여기도 당연히 그려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린 것과 여기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좀 복잡하죠? 그지? 지금 분홍색이 더 그어진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L3의 길이는 결국 루트 2 4개 하고, 처음에 거, 두 번째 거 2 4개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 얘들아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한번 더 해볼까? 요 녀석은 2분의 루트 2거든? 2분의 1에 루트 2 곱한 거고, 요 녀석은 2분의 3 루트 2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4등분을 해서 이쪽만 본다는 거지. 이쪽만. 그래서 얘랑 더하면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2가 4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 개념이 조금 어렵나? 요거. 생각해봐. 얘들아, 요렇게 생긴 녀석에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꽂잖아. 그지? 얘를 펼치면 이 선이 결국에는 펼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연장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요 선이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펼치고 펼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연장돼서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저쪽으로도 펼치잖아? 그럼 여기도 선이 하나 꺼집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는 약간 우리가 감각이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한, 이제 하나하나 다 따지면 조금 빡센. 그러니까 여기가 저렇게 된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볼래? 얘들아, 이렇게 4가 똑같잖아. 이렇게 4가 똑같죠? 4가 똑같고, 요 숫자들을 보면, 공비가 2가 되겠죠. 2씩 곱해지고, 루트 2, 죄송합니다. 공비가 루트 2가 곱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째 거를 원하잖아. 그래서 5개 합을 구하시면 돼. 그래서 5개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 요거겠죠. 4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에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4루트 2에, 저것도 4루트 2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에 32 마이너스 4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32 마이너스 4루트 2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2에다가 8을 빼니까 24, 예, 맞죠. 그리고 32 루트 2에 4 루트 2를 빼니까 플러스 28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대. 왜냐면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이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얘들아. 이 상황은 절대로 못 바꾸겠지, 학교 시험에 나오더라도. 맞잖아. 접는 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나오면 분명히 길이 바꿉니다, 길이. 길이랑 이렇게 묻는 걸 바꾸겠죠. L5가 아니라 뭐 L7을 구해라,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뭐 단지 그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635번. 요것도 뭐 모의고사 문제인데, 요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잘 보세요. 문제가 갑니다. 이거 초고난도 문제인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등차 수열이 있네요. 문제입니다. AN이 2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네. AK는 이렇게 집합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집합이 돼, 집합. 이 집합은 요 등차 수열의 항들을 가지고 온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반드시 연속해야 돼, 연속. 그래서 거기 문제 나와 있죠. A1이 3, 5, 7, 9, 11 이렇게 나와 있잖아. 왜냐면 얘가 초항이 지금 3이거든, 3. 여기다 일러면 3이잖아. 그래서 여기 초항이고, 여기다 일러볼래? 연속하는 몇 개? 5개. 알겠지? 홀수에 연속하는 5개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 번째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는 요 녀석의 가장 작은 원소, 요거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고,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문제, 요 말이 어렵죠? 이봐라, 이거. 오이짜짜. 오랜만입니다. 차집합이죠. AK에다가 AK 플러스 1을 빼잖아? 그러면 그 원소는 3개가 남아야 돼. 차집합. 됐죠? 요렇게 되는 것들을 떠러러럭 쓸 거야. 규칙을 알아내.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A15 교집합 AP 얘가 공집합이 되는 15보다 큰 자연수 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1이라는 집합이 뭐라고요? 방금 문제 제기했잖아. 3, 5, 7, 9, 11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A2는 얼마야? 얘들아 생각해. A2는 A1에다가 A2 빼면 몇 개 남아야 된다고? 3개. 오케이, 다시 A2에다가 A3을 빼면 몇 개 남아야 된다고? 3개. 그래서 A2는 이렇게 3개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연속하는 거니까, 연속. 그래서 9부터 시작하는 거야. 9, 11, 이렇게 13,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2를 넣어볼래? 연속하는 몇 개? 7개야. 알겠지?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문제 나와 있디. 그러면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개고 얘는 7개고 개수가 등차로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지? 그럼 하나만 더 적어볼까? 그러면 A3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수연아, 저기요. A3 뭐로 해서 시작하겠죠? 갑자기? A3은 뭐에서 시작하겠죠? 여기다가 A3을 뺏는 게 몇 개 남아야 돼? 역시 3개야.
그래서 A3은 15에서 시작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A3은 15부터 시작하는데 몇 개다? 9개겠죠. 자, 이런 규칙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고난도 문제인데 꽤 많이 출제가 되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A15 말이야. 문제에서 A15를 물었잖아.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15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잘 봅니다. 얘들아, 요걸 봐야 돼. 가장 작은 원소 봐봐. 보입니까? 그지?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들을 처음부터 써보니 3, 9, 15 이렇게 흘러가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등차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일반항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6n에다가 마이너스 3 얘가 바로 일반항이거든.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 15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자리에 15를 대입하죠. 그러면 87이 되는데 이게 바로 A15의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A15의 가장 작은 원소.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A15는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A15는 87부터 시작해서 89 이렇게 2씩 뛰는 수열이 되겠죠. 됐니? 근데 몇 개냐고? 여기다가 15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33개가 되겠죠. 아하, 87부터 시작하는 33개의 홀수들의 모임입니다. 알아내시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뭔 뜻이죠? P, 그지? AP의 집합. AP 집합이 얘랑 교집합이 없어야 돼. 알겠습니까?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A15가 얘면, A17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반드시 뺀 게 3개 남아야 되죠. 이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것부터 시작한다고. 여기서 네 번째 것부터 A16이 시작하겠죠? 됐니? 그래서 A16은 93부터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A15랑 A16은 교집합이 있는 거죠? 교집합이 있잖아. 그지? 없게 되는 최소 P를 찾으셔야 된다고. 이해 갑니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바로 우리 좀 전에 했던 예를 다시 봅니다. 가장 작은 숫자 있죠? 요 녀석의 일반항 6n-3. 그래서 제일 미니멈인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원소, 그지? 그래서 AP의 가장 작은 원소는 6p-3이겠죠. 얘가 바로 AP의 가장 최소의 원소잖아? 잠깐만, 이해 갑니까? 이 녀석이 인마의 가장 마지막 거, 요거 제일 큰 거 보다 크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A15의 최대 원소보다 크면 절대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 최소 n을 찾으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A15의 최대 원소를 찾으셔야 되죠. 얘들아, 이거 몇 개라고? 33개. A15의 가장 작은 원소는 87. 그러면 여기서 32번의 공차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7에다가 더하기 32개의 공차는 2지, 홀수인데.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64를 턱 더합니다. 그러면 151이 나오거든? 네, 끝났네요. 그래서 6p-3이 뭐보다 151보다 커지는 최소의 P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P는 크기를 154가 되니까 우리의 P는 크기를 6, 2, 12, 6, 5, 30 점 딴딴딴딴딴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P는 26이 됩니다. 자, 정리하세요. 학교 시험에 나와서 틀리기 말봐라. 안타깝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죠. 왜냐면 등차 수열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규칙성을 내가 찝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캐치도 해야 되고 이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기출 문제네요. 나머지 3단계는
알아서 해보세요. 좀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했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시그마 할게요. 이제 나머지는 해보셔야 돼요.